지식부터 상식까지 해주셔야 돼요. 살아보고 싶은 행성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긴 해도 그거 그게 다 상관없어요. 가정이 됐을 네, 때? 가정이 됐을 때. 전 가능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오 왜요? 여름을 싫어해서. 오, 굉장히 논리적이다. 생각도 못했다. 진짜 연구원님 같아. 지식부터. 상식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우주 산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심경석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촬영 재개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꽤 오랫동안 저희가 촬영을 못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또 방송을 딱 하게 되는데 딱 그 첫 타자가 또 연구원님이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우주 산업에 대해서만 배워볼 텐데 사실 좀 우주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고 네, 뭔가 그렇죠. 민간 산업은 절대 낄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막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 기업이 자체 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또 뭐 우주 여행을 간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이 민간 기업이 뛰어드는 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제목에 많이 나오는 뉴스페이스 시대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원님?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네.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아폴로니 달 탐사니 맞아요. 나사가 어떻게 하니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우주 산업이 일단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어떤 냉전 체제에서 서로 체제 경쟁, 우월성 이런 걸 강조하는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면이 컸죠. 네. 비용도 크고. 약간 근데 홍보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국가 주도보다는 이제 민간이 뭐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나 뭐 이런 데서 네, 주도를 하게 아마존이나. 되고 네. 이거를 예전에 국가가 주도했을 땐 올드 스페이스라고 불렀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좀 새로운 스페이스다라는 뜻의 그래서 뉴스페이스라고 뉴스페이스. 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 기업은 네.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산업을 좀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돈이 안 되면 사실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과거에는 이 위성이나 어떤 위성을 로켓을 쏘아올릴 때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민간이 쉽게 참여를 못했는데 이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발전이 해서 네. 예전보다 제작하거나 쏘아올리는데 훨씬 비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이 발사체를 한번 쏘게 되면 그대로 한 번 쏘고서 버리잖아요. 재사용. 근데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재사용을 여러 네. 번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민간이 접근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테슬라 창업자 알런 머스크가 세운 네. 이 우주 기업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네. 세워졌는데 여기서 2015년에 팰컨이라는 로켓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 팰컨 같은 경우는 이 우주로 화물을 1kg의 화물을 쏘아 올리는데 과거 아틀라스가 쏘아온 것에 비해서 2,700달러 즉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고 비용이 이렇게 절감되고 또한 민간 기업으로 봤을 때 뭔가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요즘 굉장히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IT 기업들이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연관이 될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여행이에요. 네. 우주 여행을 이제 갈 수 있잖아요. 비용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그렇죠? 뭐 소수긴 하지만 지금 네. 시험 삼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우주 여행 돈 얼마나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90분 정도 우주 여행을 갈 90분? 수 있대요. 그러면 그때 얼마일까요? 비용이 90분 정도. 한 수백억은 들지 않을까요? 수백억이요? 수백억? 수백억. 아, 생각보다 네, 저렴합니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3억. 3억. 네, 3억. 지금부터 열심히 연봉을 내겠습니다. 과거에는 7일 정도 우주 여행을 하는데 25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90분을 도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3억?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뭐 더 싸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거나 뭐 환갑이거나 그걸 기념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네. 머지않아서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재사용도 가능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러면서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산업과도 계속 연관시켜서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민간 기업이 뭐 단순히 발사 기술만 싸졌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고 네. 이 요즘에 이 다른 기술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맞아요. 이런 거 사물 인터넷 같은 게 또 융합되면서 어떤 산업 생태계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이를테면 5G 통신 같은 경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5G 통신을 다 하려면 이 중간에 어떤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데는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주 싸진 위성을 띄워서 통신을 커버하는 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통신뿐만 아니라 뭐 기상 관측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으로 어떤 찾아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지금 우주 산업이 되는 거죠. 단순히 자동차만 팔아서 안 되고 이제는 우주로 넓혀간다는 걸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달에 가서 살 수 있다. 달에 가서 살 거다. 나사가 뭐 슬로건을 그렇게 바꿨다고 하던데. 근데 저랑 네. 뭐 당장은 안 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주 산업이 성장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과의 비즈니스 연관성도 커질 거라고 하면 민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이 우주 산업이 약 1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뭐 더 작아질 수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는 우주 산업이 민간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투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컨설팅 회사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네. 약 우주 스타트업에 약 2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300여 개의 우주 스타트업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산업과 연관된 이 금융 상품도 2019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된 펀드가 새로 출시가 됐어요. 우주 펀드가 있어요? 네, 우주 펀드가 대박이다.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 네. 판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다들 각국에서 지금 아마존도 날리고 테슬라도 날리고 전 세계 갑부들이 지금 이렇게 우주 산업으로 딱 꽂혀가지고 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혹시 발전이 됐는지 우리나라 현주소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우리나라 현지소는 일단 관심은 뭐 최근에 많이 갖고는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에 누리호도 발사를 맞아요. 했었죠. 네. 비록 뭐 3단계에 실패는 했지만 맞아요. 네. 근데 우주 산업은 역시 뭐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주도의 이런 선진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기준 매출액이 약 3조 원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 1%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조면 1%도 안 되는구나. 네, 원래 뭐 우주 산업 자체가 덩치가 크니까요. 3조 원이 뭐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상당히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이나 산업들은 상업화 경험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뭐 몇몇 대기업도 지금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기술력이 아직은 외국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높지가 않습니다. 뭐 대기업들도 지금 좀 뛰어드는 추세고요. 네. 이 관련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현재 우주 산업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약하고 규모도 작지만 이 우주 산업이 추후로도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인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새로운 시장을 네, 맞습니다. 아예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우주 그렇죠. 산업은 그렇죠. 어떻게 이게 앞으로 발전을 할까를 계속 지켜보면서 딱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럼요. 회사를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네요. 네. 뭐 관련 스타트업을 하나 회사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죠. 저는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까지는 그렇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계속 눈여겨볼 투자처를 좀 네. 알아본다면은 네. 어느 순간 이제 그쵸 조금 더 회사를 마음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상당히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괜찮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뉴 스페이스 우주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랜만에 네. 다시 재개되는데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뭐 다시 재개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는 이런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